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감기가 걸려 있어갖고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어저께 좀 하루 쉬었죠. 그 병원 갔더니 다행히 코로나도 아니고 또 인플루엔자도 아니라 그럽니다. 아마 내일쯤 되면은 좀 회복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이제 가라앉으니까 좀 생각도 맑아지고 무엇보다도 이 백모가 원래 말이 많은 놈인데 목이 아프니까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어떻게 말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짧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모시겠습니다. 예, 다짜고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사우디가 이끌고서 아랍, 그러니까 순위 계열이죠. 아랍이 중국을 방문했죠. 예,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얇게 보는 사람들, 또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뭐 중국에 가서 사우디가 뭐라 그럴까 평화 방안을 그러니까 가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부탁하기 위해서 갔다. 중국에 드디어 엄청난 영향력을 확보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협박하러 간 거예요. 야, 니들 이란에 목줄 채워. 이란이 니 새끼인 거 알아. 네가 기르는 불깬 거 알아. 네가 밥 주고 있는 불깬 거 아니까 너 이란에 목줄 채워. 그 소리예요. 오늘 그 같은 천기누설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순위 대표단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통계적으로는 이슬람에서 제일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인도네시아가 뭐 한 인구가 몇 억 되니까 그중에 80%가 이슬람이라고 밝히니까 인구로 보면 이슬람 인구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말하자면 그냥 하나 끼워준 거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명분 맞추기 위해서 끼워준 거죠. 인도네시아에 순입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이죠. 잠깐만,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이게 어떤 나라지? 네, 전부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세 개 나라죠. 네. 그리고 전부 이스라엘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온건 아랍 국가들입니다. 지금 하마스가 완전히 뿌리 뽑히기를 원하는 아랍 국가들입니다. 여기서 제일 영향력이 강한 건 당연히 사우디인데 세계 석유를 만지작거리니까. 그러나 이집트와 인도네시아를 합치면 인구가 5억이 넘을 겁니다. 그게 5억쯤 될 겁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합치면. 일단 머릿수도 안 밀리죠. 그리고 명분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끌고 가니까 명분도 안 밀립니다. 무지막지한 진영을 짠 거죠. 아마 왕위가 오줌 좀 쌌을 겁니다. 예, 아마 왕위가 자다가 요실금하지 않았을까 걱정합니다. 이건 유엔 상부리 상임이사 5개국 순방의 첫걸음이죠. 메시지는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청소해 놓으면 우리가 들어간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가끔 지금 논평가들 중에 날카로운 논평가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굉장히 부패해 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직접 안 넘어간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이 들어갈 거다. 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자의 행정기구를 구축하고 1선 치안을 담당할 겁니다. 그리고 2선 안보, 공안은 이스라엘군이 담당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살벌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 이 정도에서 몰려가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중국한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청소해 놓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다스릴 테니까 뭐 러시아는 뭐 지금 말 안 듣는 상태니까 그건 우리가 따로 얘기하겠고 중국 너희는 말이야 이란 헤즈볼라 들쑤셔갖고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 얘기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요. 뭐 가자의 인도주의적 무슨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이거는요. 냉정한 국제게임이니까 그런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핵심은 뭘 봐야 되냐. 공동성명이 있었냐 없었냐. 공동성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없고 하마스를 규탄하는 공동성명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해야 될 얘기는 따로 있다는 얘기지.
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웅얼거림만 있죠. 여기는 뭐 웅얼거리는 게 역할이니까 굉장히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이죠. 외무장관이라고 불리는 리아드 알 말리키. 이스라엘은 지금 그나마 팔레스타인들에게 조금 남아있던 땅조차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 역할은 이거예요. 국제무대에서 앵벌이 하는 거. 앵벌이 해놓으면 뒤에서 이제 그 사우디나 이집트가 뒤를 챙기는 거죠. 요르단이나. 예, 그 비용 지불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비용 지불하는 거고 피값이든 돈값이든. 이 사람들은 이제 겉에 이제 그 자기들 앵벌이 하면서 자기 존재 이유 내세우는 거고. 참 씁쓸합니다. 인간이 뭐 이 정도 수준의 동물인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 여기서 먼저 세네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매장당하니까. 무슨 얘기냐? 온갖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손에 피 묻혀서 하마스 정리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안에서 정치적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별로 도움 안 되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타부시되는 얘기죠. 다 짐작은 하지만 타부시되는 얘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건 중국이다. 북핵은 오나가 중국이다. 북미사일도 오나가 중국이다. 그걸 정치인들은 얘기를 잘 안 한다고요. 심지어 연구소에 있는 사람도 얘기를 안 해요. 연구소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하는 건 백모 같은 자만 하죠.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똑같아요. 온갖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청소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거 진실이거든.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정치인한테 커리어에 도움이 안 돼요.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럼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이런 얘기는 곧바로 그 PC 좌파의 밥이 되죠. 야, 너 지금 그런 잔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너 피도 눈물도 없냐? 너는 정의라는 개념도 없냐? 네. 그래서 이런 얘기 거의 안 하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들었습니다. 그 DW, 도이체 벨레죠. 그 독일 국영방송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기에 에후드 올메르트, 예, 이스라엘의 전 수상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에후드 올메르트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t's not a game. It's a very difficult and complex and painful and bloody. And we try to avoid the unnecessary consequences to non-involved civilians. But you must understand one thing, and I tell you on the basis of lifelong experience and very good connections with all of the Arab countries that surrounding the state of Israel to this day. There is nothing that they want more of Israel than to destroy Hamas. 예,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박살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저 얘기 그렇게 여러 번 하는데도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이른바 제도권 언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참 희한해요.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식층의 그 수준이. 지금 좌빨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암덩어리는 우리나라 지식층의 수준입니다. 그게 천박하니까 좌빨들이 설치는 거예요. 빈집털이한 거예요. 나의 정신, 나의 영혼이 천박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좌빨이 점령한 거예요. 네. Israel, but it's the enemy of all the moderate Arab countries. They are scared that if Hamas will prevail, the stability in those countries may be jeopardized in a very serious way. And they are anxious that Israel will continue what we are doing now, which is to destroy an ISIS, which is part of the area here, which threatens the stability of the entire region. Yeah. And this is the only possible evidence. 잠깐만 보세요.
이게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 여성 사회자가 말을 잘라버려요. 딱 정리해서. 당신 하는 말은 결국 뭐냐? 하마스를 소탕 평정하는 것은 might be 그럴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의 국익일 뿐만 아니라 온 건 아랍 국가의 국익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이지요. 하고 정리해서 끊어버려요 말을. 이게 이런 거예요. In Israel's interest to destroy Hamas, I understand that, but 말을 끊어버린다 여기서. 그 다음은 다른 주제로 튀어요. 이 얘기 더 진행시킬 기회를 안 주는 거지. 난 좀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내놓고서 한 경우를 내가 거의 처음 보거든요. 우리 같이 중동에서 뭐 한 8,000km, 10,000km 떨어져 있는 나라에선 이런 주장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구자들이.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혹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너무 민감한 진실이어서. 근데 말리 밖에 떨어지는 우리 안에서 이런 주장 없다는 건 뭐냐 이거지. 얼마나 보수나 우파가 얼마나 골이 빈 얘기냐 이거예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단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없어요. 이란 국경에서 이스라엘까지가 1,000km입니다. 이란의 말 잘 듣는 후티, 예멘 국경에서 이스라엘까지 2,000km입니다. 타격할 구체적 수단이 없어요.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싸움할 수가 없어요. 국가로서의 시리아는. 국가로서의 시리아는 거덜난 나라예요. 마찬가지죠. 레바논도 국가로서는 거덜난 나라예요. 파산한 국가예요. 파산해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하청업체들은 배가 불러 있거든. 그 국가를 뜯어먹고 있는 데들. 그 국가를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는 데들. 구체적인 게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 시아 민병대인데 여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대도 않은 싸움에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열받아 있어서. 우리나라 좌빨이 얼마나 교묘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헤즈볼라를 레바논 혹은 시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바논은 국가가 없어요. 지금 거의 무정부예요. 국가를 다 조각조각 나눠서 시료적 지배 집단이 지역별로 지배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과 국경 지역, 즉 레바논의 남부는 헤즈볼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바논이라는 국가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리아도 똑같아요. 내전으로 해서 터키가 일부 지배하고 있고 저쪽은 쿠르드가 왕창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동부는 그다음에 남서부 쪽은 헤즈볼라가 지배하고 있고요. 이란이 들어와 있고 중심부만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이란의 파워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 헤즈볼라하고 이란 지원받는 시아 민병대가 서남부 골란고원 동쪽 거기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죠.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가 도발하면 이게 레바논이 개입한 거냐고요. 아니 이제 헤즈볼라의 도발이지 레바논은 국가 단위에서 움직일 힘이 없어요. 이미 국가가 박살나 있다고요. 골란고원 동쪽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 시아 민병대가 도발하면 시리아가 개입한 거냐고. 아니죠. 시리아는 국가 차원에서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연합뉴스나 이런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제목 뽑는 거 보세요. 시리아도 개입하나. 시리아는 이미 국가가 아니라니까. 시리아는 이미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아무 파워를 못 가지고 있어요.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 전쟁 개입 주목. 그러니까 주어를 다 없애버리잖아. 정확한 건 뭐냐면 시리아 남서부 골란고원 건너편을 장악하고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로켓으로 저강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예, 이스라엘 군들이 그렇게 발표해요. 지금 헤즈볼라 계속 도발하는데 아직은 수준 이하다. 그러니까 어떤 강도가 어떤 수준 이하의 저강도 도발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군들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아주 악질이에요, 우리나라 언론들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레바논도 똑같죠. 레바논이란 나라, 시리아보다 더하죠. 레바논은 아예 국가가 없는 상태니까 사실은.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 북부 레바논 접경 교전. 가자지구 공습도 계속. 북부 레바논 접경.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충돌 확대. 이스라엘 레바논 사이에 국경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경계선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헤즈볼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레바논이 이미 작살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약 잘못 올렸다가는
남부 레바논 들어와서 밀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해버려요. 그럼 자기들은 이때까지 따뜻하게 먹고 살아왔던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헤즈볼라가 어떤 강도 이상의 그러니까 저강도로만 개입하지 본격 개입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이스라엘 포격에 레바논 언론인 2명 숨져. 언론인 등 2명 등 숨져. 레바논에서 언론하는 사람들 뭐 태반은 이상한 사람들이지. 심지어는 멀쩡한 통신사에 적 달고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현장에서 그런 사람밖에 못 구하니까 그 스트링어라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좀 뺐다간 놈들밖에는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 뺐다간 놈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상한 사진 찍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숨지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언론인이 뭐 별건가 전쟁터에서. 그렇잖아요. 레바논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레바논 관영 언론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란 국가가 마치 존재하고 거기가 그 제대로 된 국가고 뭔가 관영 언론이라는 것도 있고 레바논쯤 되면요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냥 갱스터 국가예요. 갱 파벌들 간에. 그러니까 우리 동명부대인가 뭔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UN 평화유지군이. 그 국가 그렇게 망가진 거는 팔레스타인 때문에 그렇죠. 팔레스타인 받아줬다가 그렇게 망가졌죠. 이 국경서 매일 충돌 이러면 사람들이 읽을 때 뭐라고 느끼냐고. 레바논이란 국가가 존재하고 그 국가가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있는 걸로 읽기잖아. 정확히 표현하면 레바논 국가를 해체시키고 남부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 세력이에요. 그게 헤즈볼라예요. 이란과 손잡고 레바논이란 국가를 해체시키고 사실상 해체시켰다고요. 남부에서 실효적 지배권을 떨치고 있는 헤즈볼라. 그거 맞는 얘기지. 계속 국경 충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결국 뭐 아까 조금 전에 본 KBS 그 연합통신이랑 지금 KBS랑 심지어 제목까지 똑같아. 레바논 국경 충돌 확대 커지는 확전 위험. 이거 지금 KBS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신 YTN 국경 충돌 일상화 커지는 확전 위험. 제목까지 베꼈어 지들끼리. 지들끼리 제목까지 베껴 쓴다니까요. 이것들이 이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네요. KBS, YTN 이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국경제 똑같잖아요. 이거 뭐 재벌사가 운영하고 있어? 아니 삼성이고 현대고 이거 다 포기하세요. 한국경제 뭐라 이런 신문 키워? 좌빨 신문이구만. 외신 다 잘라내세요. 한국경제.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확전 위기.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국경이 있냐고. 국경이 있으려면 레바논이 국가여야 되잖아. 레바논이 국가냐고. 환경사장. 당신 거느리고 있는 당신 재벌사 돈 빨아갖고 좌빨 외신부 키워? 그게 환경이야? 레바논이 국가냐고 지금 상태가. 환경사장 자네 이리 나와봐. 외신부를 어떻게 키우길래 재벌사 돈 빨아갖고 한다는 신문이 있다고 하냐고. 환경사장 자네 나와보라니까. 시리아가 국가인 것 같이 표장을 해서 얘기를 한다. 특히 시리아의 남부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관해서. 시리아 정부군 거기 전혀 작동 못하는 데예요. 시리아 지금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는 지역 자체가 한 3분의 1점으로 줄어들었지. 3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이 없으면 그것도 유지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덜나 있는 나라예요. 시리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시리아 사이의 국경이 시리아 정부의 소관이 아니야. 정확히 표현하면 마찬가지죠. 국제법상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이 레바논 정부의 소관이 아니야. 정부는 이미 해체돼 있어. 근데 이렇게 표현하냐고. 외신부 기자들 정말로 이거 악마 같은 자들이에요. 영어 읽을 줄 아는 자들이거든. 알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중국 공산당 간첩이란 소리지. 영어 할 줄 아는. 이영희가 외신부였다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에서 계속 국제 군사지정학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핵심이더라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세계 일본 조금 낫네. 그래도 헤즈볼라라고 하네. 여긴 좀 난 편이고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한국경제,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KBS,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YTN,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연합뉴스 이런 것들이라니까. 당신들 외신부 기자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지도상에 존재하는 국제적인 국경이 존재하냐고 실효적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경계선만 존재하지. 그래서 헤즈볼라가 겁이 나서 못 때리는 거지. 왜냐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베이루트부터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받게 하면 그거 밀고 들어와서 점령해버리면 자기들 따뜻한 밥그릇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마스 동지들을 위해서 내 밥그릇을 갖다가 바치랴. 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